우리 이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선거였고 요새 선거 말고 또 어떤 이슈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지? 그 의대 정원 문제 뭐 이거 있잖아. 그 판결 계속 나오고 있어. 그 저기 뭐야? 그 누구였어? 저기 뭐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렸겠지? 그 각 대학들의 의대 정원 몇 명 신청할지 그 뭐 이제 늘려주겠다. 몇 명씩 원하는지 뭐 신청해라. 뭐 이런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의사 단체가 소송할 수 있어? 그 문제로 인해서 직접 불이익 받는 자는 의사 단체가 아니야. 의사 단체 소송할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개별 의사들이 소송을 했는데 또 개별 의사들은 그거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조치가 있는 게 아니고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이거 하기로 결정 내렸다. 뭐 이렇게 이제 통보가 간 거야. 그래서 각 학교마다 대학마다 얼마씩 증원할 것인지 제출해라 이런 거였거든.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총장이 소송을 내야 돼.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대학 총장한테 소송 제기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 근데 총장들은 소송 안 했고,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또 뭐가 또 나오냐면은 우리 이때 공부하겠지만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한 거 그거에 관련해서 그 이번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게 또 구성돼 있었고, 그다음에 방송심의위원회 뭐 이런 데서 무슨 뭐 MBC를 필두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뭔가 방송하는데 뭐 공정성을 해쳤다 뭐 그래갖고 뭐 시정명령 내리고 뭐 한 게 있어.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 들어갔고, 응? 그 효력정지 신청인데 그것도 다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법원이. 물론 1심 법원의 결정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1심 법원 결정 갖고 시험 내지는 않으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 나와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 기사들 보면 이제 공부하고 나면 그런 기사들 다 이해하게 되는 거야. 응?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뭐 각하했다 이런 말 나오거든.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송 대상에 있어서 또 하나 부작위. 응? 그럼 부작위 하면은 행정심판 먼저 청구한다고 하면 무슨 심판 청구해야 돼? 행정심판. 지금 소송 공부하지만 소송에 앞서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그럼 무슨 심판 청구해야 돼? 의무이행심판. 즉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해야 되고,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있어서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라고 따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선 알아둬야 될 거. 부작위라는 게 뭐다 하고 행정소송법이 정의를 내려놨어요. 응? 그래서 의의를 읽어보니까 부작위란 뭐래? 자, 거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신청입니다. 신청. 이때 신청이란 국민이 어떻게 돼? 자기한테 허가니 면허니 뭐 이익되는 조치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야. 응?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지. 신청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청이 없는데 거부 처분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작위도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이 있는데 그러면 신청을 받고 첫째 그때 상당한 기간 내에 이렇게 써 있지, 법 규정이.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 내란 법에서 이렇게 써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뭐 30일 이내 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법에 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을 말하고, 법에 신청받고 언제까지 뭐 결정해라 기간이 없으면 우리가 행정실무나 여러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신청이 있으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야. 딱 고정된 기간은 아니지.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 여기 밑줄 일정한 처분이란 건 신청대로 해주는 처분을 꼭 뜻하는 건 아니죠. 신청대로 들어주는 처분을 하든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든지 하여튼 뭔가 처분을 내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 그래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대로의 처분이 아니에요. 신청을 들어주든 거부하든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거. 이걸 부작위라고 한단 말이야. 만약에 신청을 받고 거부하는 처분, 거부 결정을 내렸다면 그거는 부작위가 아니야. 거부 처분이라는 소위 기존의 상태에 아무런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소극적인 처분에 따라서 그건 거부 처분으로 다뤄서 소송을 해야죠. 응? 아무 조치 안 하고 있는 게 부작위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어야 되고, 미리 얘기지만
여기서 또 거부 처분하고 똑같은 논리야. 신청한 거에 대해서 뭔가 행정기관이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려면 신청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 법규상으로나 조리상으로나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어야만 행정기관은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면 응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어도 그거는 소송 대상인 부작위가 아닙니다. 응? 그런 논리가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밑에 부연 설명하잖아. 소송 대상인 부작위라고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지? 그래서 다음 가면 첫째 끝에 판례는 소송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한 걸 거부했거나 또는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다 해도 그는 소송 대상이 되는, 즉 논리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될 수 없는 거다, 이런 논리예요. 응? 그래서 키워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청에게 처분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건 아까 얘기했지? 여기서 핵심 뭐야? 신청한 대로 해줘야 되는 처분할 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뭐 신청받고 거부하든 신청한 대로 들어주든 어떠한 응답을 할 의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신청대로 해줘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어야 된다. 그죠?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야? 행정청이 업무가 너무 막 밀려가지고 이게 결정이 늦어졌어요. 이런 거는 변명 사유가 안 된대. 정당한 사유가 안 된대. 그지? 둘째 줄에 보니까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느냐? 이거 상당한 기간 경과 여부를 따질 때는 해당 법집행 조치, 처분의 성질이나 내용 등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지. 업무의 폭주, 공무원 인력 부족해서 그랬어요. 이런 거는 그런 이유로 늦게 하면 위법으로 보는 거예요. 위법한 부작위로 보는 거죠. 그죠? 읽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4번 아무런 처분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부작위다. 따라서 두 번째 줄에 거부 처분은 부작위 아닙니다. 거부 행위는. 그 다음에 간주 거부 무슨 말인지 지난번에 얘기했지? 법에 뭐라고 써 있어? 신청받고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으면 거부한 거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야. 그럼 거부 처분으로 취급되는 거야. 그럼 부작위가 아니라. 법이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응? 신청한 대로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거 무슨 얘기로? 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나하고 사귀자. 신청을 몇 번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럼 뭐로 간주해야 돼? 거부로 간주해야 돼? 아니면 승낙으로 봐야 되나? 그지? 요새는 다 대답이 없으면 거부로 간주. 응? 규정 많아요. 그런 규정. 자, 그러면 자, 1번 판례 간단히 보면 자, 읽어보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내지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행정기관이 응답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권리를 침해받은 게 없으니까 그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소송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라고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상대방은 거부로 인해서 아무런 권리를 침해받은 게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된다. 응?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요건을 못 갖춘 게 돼서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밑줄친데 이게 구체적 사례지. 건축법이나 기타 관계된 법 아무리 찾아봐도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 준공검사 취소해달라, 건축물 철거 명령 내려달라, 이렇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응?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건물 있잖아. 응?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이 건물이 있는데 이 옆에 땅에다가 뭐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에게 건축 허가 내줬다. 응? B라는 사람에게 시장이 건축 허가 내줬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응? A가 시장에 건축 허가 내준 시장에게 B에게 내준 건축 허가 취소해달라. 건축 허가 취소해달라. 또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물 다 완공됐다고 이제 허가받은 대로 지었는지 검사해서 건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가 준공검사 처분인데, 그지? 준공검사 내준 거 취소해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야. 이 옆 건물 주인이. 예.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도 그런 권리가 없다. 건축법 관련법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규정이 없다. 응?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은 공사 중지. 응? 공사 중지 명령의 상대방은 두 번째 끝에 뭐야? 신청권이 있다. 뭐 신청권? 행정청이 공사 중 이래갖고 행정청이 공사 중지 명령 내린 거야. 근데 중지 명령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 다 원인 다 해결했다 이거야. 소음 먼지 이 문제 다 해결했으니 공사 중지 명령 내린 거 없애달라는 거야 이제. 철회해달라. 응? 철회가 이제 중지 명령 없애달라는 거지. 물론이 신청 있다 그랬잖아. 신청권 있는 사람이 신청을 받고 뭐 거부하든 해주든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으면 위법한 부작위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부작위 위법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신청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신청권 있다.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해. 자, 4급 공무원이래. 4급 공무원인데 이 사람 어떻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이 나 있고, 예를 들어 인천시를 치면 인천시의 4급 공무원인데 상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이 나 있고, 승진 대상자로 결정 났다고 인천시장이 대외적으로 공표까지 했대요. 다 발표까지 했대. 응? 그죠? 대내외 공표까지 했다면 그 승진 대상자로 결정난 공무원은 뭐야? 승진 임명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인사권자인 시장이 돼서 승진시켜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대.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그지? 자, 첫째 끝에 승진 대상자로 결정. 두 번째 줄 임용권자가 대내외 공표까지 했다면, 그런 정도까지 이루었다면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뭐가 있다? 자기를 승진시켜달라고, 승진 임용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이게 핵심이지. 근데도 승진 임용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만약에 거부하면 그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될 거고, 아무 응답이 없다면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는 그냥 눈을 읽어. 거부 처분이나 간주 거부는 부작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거에 대상은 될 수 있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은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넘어가고. 5번 짤막하지만 되게 중요. 행정입법의 부작위. 이것도 매우 중요한 뉴스예요. 이거는 1권에서 행정입법 공부할 때 공부하고 오는 건데 또 새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여기 여러분들 소송 대상인 부작위는 국민이, 처분이라는 건 구체적인 법 집행 조치를 말하는 거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어떤 법 집행 조치, 처분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아무 응답을 안 하게 묻는 게 소송 대상인 부작위지. 줄여 말하면 소송 대상인 부작위는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처분의 부작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행정기관이 법을 대통령령,
뭐 통일이동 부정. 행정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부여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을 안 만들고 있어. 그럼 이거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느냐? 그거는 입법의 부작위지 집행규칙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야. 그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매우 중요. 응? 그래서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소송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대상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도 공부해야 되네. 자, 6번은 셋째 줄에 보면 환부 신청 나오고 밑에 문제가 검사가 밑에 줄 검사가 피압수재의 압수물 환부 신청을 받고 아무런 결정을 안 내리고 있대. 그치?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 범죄의 증거물이다 해가지고 압수를 해갔나 봐, 어떤 물건을.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든지 하면 압수한 물건 돌려줘야 된다. 환부가 돌려주는 거야. 안 돌려주고 있어. 그래갖고 이 물건 압수당한 사람이 검사한테 압수한 물건 돌려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대.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어?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냈어. 그랬더니 법원의 판결이 뭐래? 응? 그와 같은 검사가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는 행정소송 대상인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안 된대. 응? 이유가 뭘까? 자, 검사가 압수한 물건 만약에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든지 그러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돌려야 될 의무가 법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생한대. 돌려야 될 의무는. 그러니까 저 검사가 돌려주겠다고 신청을 받고 결정을 내려야만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돌려받을 권리는 법에 의해서 이미 다 확정난 거야. 다만 절차상 검사한테 돌려달라 신청을 해봤는데 검사가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 안 하면 그 검사의 거부 결정 또는 아무 응답 없는 거에 의해서 상대방의 돌려받을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럼 검사의 무응답 내지 거부를 다툴 필요가 없어. 그건 내버려 두고 무시하고 그냥 바로 검사가 속한 국가를 상대로 내 물건 돌려줘 하고 그건 뭐야? 민사소송으로 일종의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같은 거. 응? 국가가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내 물건을 가져가서 갖고 있으니까 반환해줘 하고 바로 청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 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 응? 그 형사 사건에서 형사가 무죄 선고, 그지? 이슈 읽어라고 찾죠. 형사가 무죄가 판결돼가지고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검사가 압수한 물건 어떻게 해야 돼? 응? 권리자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응? 또 권리자가 검사에게 돌려달라고 신청에 대해서 검사가 돌려주겠다는 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해서 돌려줘야 될 의무, 또 상대방이 돌려받을 권리, 이 검사의 결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검사의 이 결정은 뭐야? 상대방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조치예요. 그러니까 그는 안 돌려주는 거부 결정에서도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상대방의 권리에 아무 영향 안 미치는 조치니까, 그지? 또 응답 안 하고 있어도 상대방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 안 주는 거다. 그러니까 막바로 거기 이어지지, 그지?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해서 압수된 자는 물건 압수당한 자는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바로 반환을 청구하면 될 일이고 검사의 결정 내지 아무런 응답 없는 걸 갖고 행정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이런 문장입니다. 응? 그래서 즉 줄여서 공부하면 검사의 압수물 환부 신청에 대한 결정 내지 무응답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다. 응?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하면 돼. 7번은 굳이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7번 내가 판례 찾아서 넣어놓은 건데 굳이 시험에 한 번도 안 쓰였어.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의 대상에 관한 얘기 이제 마무리 졌어요. 소송의 대상,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은 뭔가 행정기관이 하는 조치, 즉 뭐야 처분, 응? 그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에서 내려진 재결, 처분과 재결이 취소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른 주제, 그 밑에 보면 항고 소송의 전심 절차,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는지 이 문제 다루는 거예요. 응? 행정심판과의 관계. 응? 그럼 우리나라 어떤 제도를 택하고 있대? 1번 원칙, 우리나라가 어떤 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임의적. 임의적인 건 선택적인 거야. 국민이 선택하게 해놨어. 응? 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 국민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싶으면 소송으로 바로 가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보고 싶으면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그거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 국민의 선택에 맡긴 거다. 그게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거야. 그러니까 전치주의란 말은 먼저 앞전자잖아. 한자로. 앞서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전치주의라 그래요. 그죠?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앞서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응? 소송에 앞서. 그래서 법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 법 규정 소개해놨지? 읽어보자 그냥. 항고소송은 별도로 법이 규정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안 거치고도 제기할 수 있다. 그지? 행정심판 먼저 안 거치고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청구에서 판정,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뭐야? 원칙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도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다만 특별하게 행정심판은 반드시 먼저 거쳐야지,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거고, 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칙이 임의적 전치주의. 그렇다면 이제 밑에 예외, 필요적 전치주의, 필요적 또는 필수적. 요거 외워야 돼. 몇 가지 안 돼. 요거는 행정심판 먼저 거치지 않으면 소송 안 받아주는 법에 그렇게 명시된 거야. 그죠? 그래서 쌍그라브 개별법에서 필수적으로 행정심판 먼저 거치도록 규정한 예. 1번 세금 부과 처분,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관세. 자, 하여튼 국세, 관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하면 위법한 세금 부과돼도 바로 법원에 취소소송, 행정소송 못 내. 먼저 세무서장 거쳐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한 걸 하든지. 아, 여기 맨 밑에 빈칸이 있으니까 내가 설명 안 했죠? 그러면 거기다가 자, 세무서장이 A에게 세금 부과했다. 이거 과세 처분했다.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 거쳐야 돼. 둘 중에 뭐 하냐면 국세청장의 심사 청구를, 여기 심사 청구라 그래. 이걸 해야 돼.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해서 그 결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송 가든가. 선택이야 이거. 또는 그다음 뭐야? 여기 우리나라 조세심판원이라고 있어요. 조세심판원이라고 국무총리 소속기관인데, 조사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란 걸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행정소송, 응? 취소소송 같은 행정소송 제기하게 돼 있어요. 제기. 그래서 여기에 앞서 뭐 해볼 수 있냐면 이의 신청이란 건 해볼 수도 있고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택사항이고,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이 둘 중에 하나는, 요건 필수야. 필수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고 나서 소송 가게 돼 있어요. 응? 국세청장의 심사 청구,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든지,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를 하든지 해서 결정을 받아야 돼. 둘 다 하는 건 안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응? 꼭 거쳐야만 소송 받아준다. 이거 안 거치면, 둘 중에 하나 안 거치면 소송 안 받아줘요. 요건 못 거치다고 가실게요. 소송 내봐야. 자, 다음 페이지 가면 또 하나 뭐 있어? 응? 네, 공무원 징계 처분. 응?
뭐 거쳐야 되지? 소청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 소청. 공무원한테는 소청이 일종의 행정심판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이것도 반드시 일반 행정심판 절차 꼭 거쳐야 돼요. 이건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가 없고 일반적인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3개 정도. 그 다음에는 뭐 없고요. 자, 쌍가루 2번은 좀 넘어가도 돼. 자, 쌍가루 3번은 좀 중요합니다. 자, 제목이 뭐로 잡혀 있어?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는 소송은 1번 뭐 있어? 두 개입니다. 두 개. 취소, 처분 취소달로 소송하는 취소소송할 때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고요. 또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거쳐야 됩니다. 응? 그러나 무효 확인 소송에는 적용 안 됩니다. 핵심은 무효 확인 소송은 그러니까 법에서 뭐라고 써 있어? 법에서 위에 동그라미 1, 2, 3번처럼 행정소송하려면 행정심판 먼저 꼭 거치고 가야 된다 돼 있어도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소송할 때는 그거 적용 안 받아. 법 규정 적용 안 받고 그냥 바로 소송 가도 돼. 그렇죠? 무효 확인 소송은 적용 안 받는다. 매우 중요. 그런데 두 번째 끝에 그러나 뭐 있어? 무슨 소송이 좀 길죠?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 취소송. 이게 또 제목이야.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송. 자, 그러면 먼저 상대방 국민은 무슨 소송을 낸 거다? 취소 소송. 그런데 판결은 어떤 내용의 판결을 원하는 거야? 자기한테 행해진 처분이 원래부터 무효였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 원래 취소는 위법하지만 효력이 유지되고 있던 걸 판결로서 이제 없애는 게 취소잖아. 근데 무효인 처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무효인 거는 가만 놔둬도 원래부터 아무 효력이 안 생겨 있는 걸 뒤늦게 확인하는 것뿐이거든. 응?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한테 뭐 영업정지 같은 게 나왔는데 이게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라고 생각하면 무효 확인 소송을 내야지. 무효 확인 소송 내는 거잖아. 경미한 위법이 있을 때는 취소해달라고 취소송을 내는 거고,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소송을 한 거야. 말은 이제 소송은 취소송을 내놓고서 원래부터 무효인 조치였다는 무효인 처분이었음을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판결을 해달라는 거야. 응? 이런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줘요. 소송 받아준대. 취소송을 제기해놓고 원래부터 무효인 처분이었다고 선언해달라라는 의미로 취소 판결해달라는 걸 받아주는데 조건이 있대. 조건은 취소송으로 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행정 취소송에 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춰야만 받아준대. 그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 사람이 만약에 처음부터 자기한테 행해진 조치가 무효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했다면 행정심판 반드시 안 거치고 소송 바로 내도 되잖아. 행정심판 꼭 거쳐야 되는 사건이었다면. 그런데도 그렇더라도 애초부터 무효 확인 소송을 했으면 안 거쳐도 되잖아, 행정심판. 근데 이 사람은 취소송을 내놓고 무효였다는 걸 선언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행정심판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는 아까 위에서 말한 그런 사안이라면 이거는 그거 안 거치고 왔으면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송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꼭 외워야 돼. 자, 무효 확인 소송 하나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거로 예를 들어서 여기 세무사장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여기서 취소 소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취소 소송할 때는 반드시 이거나 이것 중에 하나 거쳐야 돼요. 그죠? 근데 세금 부과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어떻게 돼? 세금 부과가 원래부터 무효였다는 걸 확인해달라.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이거 안 거쳐도 돼. 바로 세금 부과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바로가 된다고. 이거 안 거쳐도 돼. 그치? 그 다음에 원래부터 무효였음을 선언해달라는 의미의 취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래 세금 부과에 대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거쳐야지. 이거 취소송과 같은 논리로 보니까. 그치?
응?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이야.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 꼭 두 번째 줄 끝에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직 요거 할 때는 머릿속에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받아준다는 거야. 응? 그래서 취소 요건을 갖추는 거는 행정심판 거치게 돼 있으면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항을 중시하고 그 1항만 잘 공부하면 돼.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그러면 쌍가루 4번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고 나서 소송하도록 돼 있을 때 그럼 행정심판을 소송이 들어왔는데 행정심판을 제대로 거치고 왔느냐 판단하는 기준. 그지? 전치요건 판단. 자, 1번. 행정심판 거치고 나서 소송하게 돼 있는데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왔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든 말든 그건 법원이 알아서 조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할 사항이에요. 응? 1항 공부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자. 자, 지금 이 사안에서 이거 말고 이거 자, 저 뭐 시장이 A라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에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자, 그럼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징계 처분 받은 사람 반드시 이 순서로만 가야 되나? 우리 소청, 그지? 그 다음에 취소 소송 같은 행정 소송, 응? 이렇게 갈 수 있죠. 보통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는 안 되지. 바로 가는 건 필수로 거쳐야 되잖아. 근데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안 거쳐도 된다고. 바로 가도 된다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건 안 되는 거였고. 동시에 제기하는 것도 돼요. 동시에 제기. 그지? 그런데 여기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 응? 자, 이렇게 동시에 제기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종의 행정심판도 청구해놓고 소송도 제기해놓고 동시에. 응? 그러면 그럼 동그라미 2번. 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나서 거쳐야 된다는 이 요건은 소송 제기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야?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응? 하지만 할래는 언제까지 전치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봐? 두 번째 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응? 그럼 계속 나오는데 사실심이 언제까지라고 했어? 2심까지라고. 2심. 1심, 2심까지를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까지를 사실심 단계라고 한다고. 응? 그럼 변론 종결 시는 판사가 이제 양쪽 주장 다 들어보고 이거 이제 그게 끝나는 시점. 양쪽 주장 다 들어보고 끝나는 시점이 변론 종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쪽 주장 다 들어보고 난 뒤에 이제 판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변론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응?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이제 판결은 최종 선고는 3개월 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럼 그 3개월 동안 판사가 이제 양쪽 주장 자료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판결 그 날짜에 선고하겠지. 그지? 양쪽 주장의 공방을 물어보고 증거 조사하고 들어보는 절차가 변론이야. 변론 종결 전까지. 응? 그때까지만 행정심판을 거치고 오면 소송 요건을 충족한 거로 본다고. 응? 그러니까 원래는 소송 제기할 때 행정심판 거치고 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동시에 제기했더라도 이거는 이것대로 일단 진행을 하고 2심, 그지? 2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소청해서 만약에 여기서 기각됐다든지 결정이 나와버리면 그럼 행정심판 거치고 거로 인정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때까지가 마지막. 그때까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다섯째 줄 봐봐. 넷째 줄 끝에 상대방이 뭐 했다고?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더라도
행정심판에서 결정, 재결이 2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나오면 소송 요건 갖춘 거로 인정해 준다고. 그지? 그 얘기하는 거잖아. 응?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시작머리는 뭐지? 적법한 심판 청구. 응? 그 다음에 두째 줄 중간에 부적법한 심판 청구.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공부해. 자,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상대방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뭐였어요? 요건을 다 갖춰서 적법하게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돼?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제 당사자 주장 내용을 검토하는 본안 심리로 넘어가서 당사자 주장이 맞으면 인용하든가 안 맞으면 기각 재결하든가 이래야지. 근데 무슨 재결해 버렸어?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청구했는데 요건 못 갖췄다고 잘못 판단해서 각하시켰어. 자,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인데 각하했다고 쳐보자. 응? 그럼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해줘, 안 해줘? 응? 적법한 행정심판, 국민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행정심판 요건을 같이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 요건 못 가서 각하시켜버렸어, 행정심판에서.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친 거로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소송 받아준다는 얘기야. 응? 반대로 두 번째 줄에는 애초부터 소송 요건을 행정심판 요건을 못 갖춘 부적법한 심판 청구였어. 그러면 행정심판회가 각하를 시켜야 되거든. 그지? 각하를 시키면 행정심판 안 거친 게 되는 거야. 근데 또 오판을 했어. 그래가지고 요건 갖췄다고 판단해서 기각하는 재결을 했단 말이야. 이거는 행정심판 거친 거로 봐줘, 안 봐줘? 안 봐줘요. 소송 안 받아들여. 그래서 두 번째 줄 부적법한 심판 청구인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를 안 시키고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면 이건 뭐다? 행정심판 안 거치고 온 거로 보는 거야. 응? 둘로 나눠서 잘 공부하세요. 행정심판 안 거치고 오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좀 바꿔보자. 자, 아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다 좀 바꿔서 이거를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해한 거야. 자, 우리 아까 경찰서장이 A라는 사람한테 운전면허 정지 처분 내렸어. 면허 정지 처분. 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야 돼. 그러면 이거 행정심판 이거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 언제까지 해야 돼요? 90일 안에 해야 돼. 면허정지 처분 받은 거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얘 100일이 경과. 면허정지 처분 받은 날로부터 100일이 지난 뒤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심판 청구 요건 못 갖췄잖아. 요건 못 갖췄으니까 어떻게 돼? 각하하는 재결이 나오겠지? 응? 요건 못 갖췄으니까 각하하는 재결을 했어야 돼.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맞는 거야. 그치? 100일이 지난 뒤에야 청구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행정심판 자기는 청구를 했고 결정 받았다. 그러니까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제기 이거 허용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거 행정심판 안 거친 거로 보는 거야. 그래. 응? 그치? 안 거친 거로 보는 거야. 이거 거쳤다고 보게 되면은 아니 법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으로 먼저 싸워야 되는데 90일 안에 싸워라 했는데 90일이 지났는데도 일단 청구를 해놓고 결정받았다고 해서 소송도 제기하면 그럼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게 되게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짧게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만 청구해라 한 그 취지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둘로 나눠서 꼭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없고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할 때 둘이 얼마나 그 유사해야 되느냐 같아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관련도라고 했죠. 기억번 행정심판의 대상인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았던 처분하고 소송 대상으로 삼는 처분은 완전히 다른 거라면 그건 별개죠. 완전히 다른 거면 안 되고 그 처분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응?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읽고 지나오는데. 근데 니은 보자. 반드시 동일이어야 돼.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동일이어야 됩니까? 동일일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었는데 영업정지를 받았어. 열받아갖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은 아버지야. 응? 근데 행정심판에서 졌어. 기각 재결 받았어. 아버지가 하고 쓰러져 사망. 상속인 자식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거친 거가 되니까 자식이 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응? 그러니까 꼭 동일일 필요는 없고 법적으로 동일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그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은 거야. 응? 그래서 여기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잘 시험에 안 나오는데 디귿이 제일 많이 나왔어. 디귿에 행정심판에서 주장한 것하고 행정소송에 주장하는 게 반드시 똑같아야만 되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경찰서한테 운전면허증 시켜받고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여기서 자기한테 운전면허증 시건 이러이러해서 위법부당하니까 취소해달라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안 들어줬어. 기각했다고 쳐봐. 그래갖고 다시 한번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응? 그럼 법원에 가서는 뭔가 새로운 게 생각이 났어.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미처 생각이 안 났던 그 생각이 나서 요걸 위법이라고 주장했었으면 행정심판에서도 이겼을 텐데 그때는 왜 이게 생각이 안 났지? 뒤늦게 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든지, 그지?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가 나왔다든지 미처 생각 못했던 뭔가 한다면 소송 들어가서 그걸 새로 주장하면 되는 거야. 그럼 법원이 행정심판에서 주장 안 했던 게 새롭게 나와도 법원은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심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거 중요한 시험에 잘 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했던 주장과 소송에서 했던 주장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응? 그래서 당사자는 전심 절차가 여기서 행정심판이라고 생각해봐. 당사자는 전심 절차인 행정심판에서 미처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법원에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처분이 위법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행정심판 단계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이 아니했던 위법 사유를 소송 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했다고 해요. 다시 그 처분에 대해서 또다시 행정심판을 또 거치고 와야 되는 건 아니다. 응? 여기 3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서. 응? 알아주세요. 그래서 뭐 이 3번이 아니라 디귿번이지. 디귿번. 이 디귿번과 관련된 판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있어? 응? 자, 교원 소총심사위가 내린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에서 그 교원 소총심사위가 내린 결정이 적부, 즉 적법하냐 아니냐는 그 교원 소총심사위가 내린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 소총심사 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을 소송에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행정심판 단계에서 주장됐던 사유만 소송 단계에서 판단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다. 이어지면서 소총심사 결정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소총심사 결정이 행정심판에서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 단계에서 미처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대해서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응? 그 디귿번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한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예외가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제목이 뭐예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 예외. 그러니까 먼저 뭐가 전제돼야 돼? 아까 읽었듯이 법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여기는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제기를 해놓되 판정 나오는 것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응?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뭐래요? 자, 1번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6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을 안 내려주고 있어. 그러면 이거 소송도 못 가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결정 나오기를. 6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으면 소송 제기해도 된다. 두 번째, 어떤 처분이 집행되거나 절차가 속행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응? 그러니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행정심판 제기는 해놨는데 결정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려면, 기다리고 있다 보면 중대한 손해가 생기고 우리가 긴급하게 있을 때는 행정심판 결정까지, 재결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세 번째는 자, 행정심판 기관이 재결을 결정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응? 예를 들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그 거의 다 코로나 걸려갖고 다 입원해 있어. 그럼 행정심판 판정을 못 내려줄 사정이 생겼잖아. 그러면 판정 기다리지 말고 소송 가도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 판정 내려달라고 제기는 해놓고 나서 최종 판정 나오는 것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뭐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제기함이 없이. 그러니까 이 둘 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법에서는 행정심판 청구해서 재결받고 나서 소송 가도록 정해진 경우인데, 동그라미 2번은 아예 제기조차 안 하고 소송 가도 되는 경우래. 이것도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뭐야? 동종사건. 그 다음에 기각 재결 나왔을 때. 나하고 같은 종류의 사건인데 이미 딴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졌어. 그럼 나도 행정심판 청구해봐야 똑같은 결정 나올 게 뻔하다. 그럼 굳이 행정심판을 또 거치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자, 인천시장이 막 관할 구역 내 업자들 다 조사했어. A, B, C, D. 이 4명이 다 걸렸어. 그래갖고 다 영업정지 3개월 다 내렸어. 응? 영업정지 3개월 다 내렸어. 각각 행해진 거야. A에 대한 영업정지, B에 대한 영업정지 다 따로따로 행해졌는데 내가 A야.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먼저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거야. B라는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아무 문제 기각이 나온 거야. 그럼 원래 A나 C, D도 다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건데 똑같은 종류의 사건에서 이미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얘네들 또 행정심판 거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럴 때는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가도 된다. 두 번째, 동종사건 기각제. 두 번째는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 응?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세금 부과 처분, 세금 납부 안 하니까 뭐해? 독촉 처분.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니까 뭐야? 재산 압류 처분, 압류한 재산을 강제로 파는 매각 처분. 응? 이렇게 이어진다고 써봐. 이렇게 여러 개, 이게 내용상 다 관련이 있는 처분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어. 근데 거기서 위법 없다 하고 기각이 나온 거야. 근데 행정기관은 벌써 몇 단계에서 압류 조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러면 상대방은 맨 처음에 과세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해서 기각을 받았는데 행정기관이 이미 이 압류 처분까지 나가 있는 상태라면 이 압류 처분에 대해서 취소달라고 소송할 때는 다시 행정심판을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야.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 응? 그렇게 이해하면 돼. 3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자, 사실심 종결 후, 사실심 별로 2심까지 끝난 뒤에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응? 처분을 바꿔버려. 응? 그래갖고 그 바꾼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때. 이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자, 요 사안으로 보면. 자,
자, 경찰서장이 얘한테 6개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때렸다. 6개월 면허 정지를 내렸는데 A가 어떻게 했어? 응? 여기 보니까 2번. 2심까지 갔나 봐. 응? 1심, 2심, 4실심까지 갔지? 2심까지 가서 2심 변론 종결 후 소송 제기한 거야. 행정심판도 거치고 소송까지 갔어. 응?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여기다 왔어.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 제기했어. 행정심판을 거쳤다는 얘기는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졌다는 얘기야, A가. 그래갖고 이제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2심, 4실심, 변론, 2심 변론 종결 후 변론 종결이 됐어. 그래서 이제 판결만 남았는데 아마 경찰서장이 행정청인 경찰서장이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지는 판결 나올 것 같아. 행정청 측에서 뭔가 자기네가 잘못한 것 같아. 불리한 판결 받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바꿀 수 있어요. 아직 판결 전이야. 응? 법원에서 판결 나오기 전인데 경찰서장이 어떻게 했어? 바꿔버려. 경찰서장이 뭐로 바꾸냐? 야, 6개월 애초에 6개월 정지 처분했던 걸 이거를 뭐야? 3개월로 변경한다. 변경하는 처분을 바꿔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원래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6개월 정지 처분은 서장이 없애버렸어요. 근데 A는 지금 뭐 갖고 싸우고 있는 거야?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때린 거 위법이다 취소달라고 싸우고 있는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없애버린 거야. 소송 대상인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그러면 이 소송은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린 걸 갖고 재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럼 각하한다고. 행정청이 알아서 없애버렸어요. 재판할 실익이 없는 거지. 그럼 각하시킬 거야. 근데 A 입장에서는 경찰서장이 3개월로 바꾸는 것도 지금 열받는 거야. 그러면 얘 경찰서장이 바꾸는 거 갖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라. 또 행정심판 또 거쳐서 또 소송 가야 되는데 이때 행정심판 또 거치게 해? 곤란하다 이거지. 그거는 국민한테. 응? 행정청은 자기간행이 한 번 정도 재심하는 거로 자체 심사하는 걸로 속하지. 이렇게 되면 3개월로 바꾼 거에 대해서 또 행정심판 또 거쳐서 또 소송 갔는데 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찰서장이 소송 도중에 또 바꿔놓으면 또 행정심판 또 거쳐서 그거 갖고 또 싸워 또 소송하라. 국민만 골탕 먹잖아. 그래서 이미 원래 이 6개월 면허정지 처분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갔는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바꿔버리면 그 바꾼 조치에 대해서 소송할 때는 다시 행정심판을 안 거쳐도 된다 이거예요. 응? 그게 3번의 예로 생각하면 돼요. 3번. 그다음에 4번은 행정청이 잘못 알려줬지. 행정심판을 거쳐서 재결을 받고 난 후 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됩니다 하고 잘못 알려줬을 때는 아예 제기 자체를 안 해도 된다고. 응? 그래서 이 부분 잘 공부해야 됩니다. 1항과 2항을 꼭 구분해서 외우세요. 응? 1항의 4가지와 2항의 4가지. 가끔 내요. 가끔 내는데 내면은 이걸 섞어낸다든지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잘 공부하세요. 네. 공부할 게 많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큰 또 하나의 주제로 넘어간다.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거 뭐 짤막하니까 이거 하고 밥 먹읍시다. 자, 취소등의 경우 보죠. 자, 소송 언제까지 얘기되냐? 취소는 아래서 얘기하는 두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지나버리면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우리 행정심판에서 했던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죠? 자, 쌍가루 1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날부터 90일이네. 응? 자, 키워드 안날부터 90일이네. 바로 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따져서 90일이네. 응? 행정심판을 안 거치면 원래의 처분이 있었던 걸 안날로부터 90일이네. 응?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이네. 응?
자, 그래서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 보죠? 동그라미 1번. 자,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따진다. 그래서 이 기간은 법원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는 불변기간이다. 넷째 줄 불변기간이라는 의미는 법원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불변기간이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얘기했던 것 똑같습니다. 안날은 언제를 안날로 봐? 동그라미 2번. 안날의 의미는 어느 날? 현실적으로 안날이다.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래. 안날이 있고 행정심판하고 똑같은 거야. 현실적으로 안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하고 4번하고 비교. 이것도 행정심판에서 같이 공부했을 거야. 자, 3번하고 4번하고의 공통점은 공고하는 거예요. 공고 방식으로 처분하는 거죠. 한 번의 주체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야. 그죠? 공고. 근데 3번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특정인. 자, 키워드. 특정인 상대로 공고. 자, 키워드는 특정인, 그 다음에 둘째 줄 중간에 공고. 그럼 어느 때 하냐면, 특정이니까 뭐, 홍길동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뭔가 조치를 하는데, 이 사람 주소지에다가 국기푼으로 뭐 영업증 처분하는 계속 보냈는데, 환송이 되고, 찾아가 보니까 거기 안 살고 있지. 그지? 중등부만 거기로 돼 실제 살고 있지 않아. 이럴 때는 알 수 없이 뭐야? 거기 나한테 관공서 게시판, 뭐 일간신문 이런 데 공고한단 말이야. 자, 이때 특정인에 대해서 공고했을 때는 그 특정인이 안 날은 언제로 본다? 현실적으로 안 날. 이거로 보는 거야. 그 특정인이 자기한테 이렇게 어떤 내용이 처분이 공고됐다는 걸 현실적으로 안다. 자, 세 개 단어. 특정인, 공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날을 따진다. 그날부터 90일을 계산한다. 반면에 동그라미 4번. 이번에 키워드는 어떻게 돼? 불특정 다수인, 공고. 그러면 뭐 전 국민들한테 공고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내용의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인 현실적으로 안날을 따지면 저마다 다 다를 거야. 시점이. 그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봐. 불특정 다수인에 공고할 때는 전 국민이 다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따지고 어떻게 하지? 공고한 지 뭐 10일 지나면 다 본고로 간주하고 획일적으로 다 발생하게 하듯이 이거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져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 점에 비춰보면 자,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공고했을 때는 안날을 어느 날로 잡아? 획일적으로 그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정해졌을 수도. 공고하고 1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러면 그 10일 지난 날이 안날이 되는 거야. 실제로 알았는지는 안 따져. 모든 사람이 실제로 안 알았는지 안 따지고 획일적으로 공고한 내용이 효력이 발생하기로 된 날, 누구나 그날부터 90일 안에 소용해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불특정 다수인 공고. 그러면 안날은 어느 날이냐? 셋째 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는 안 따진다.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을 다 모두가 알았다고 보고 그날부터 90일 안에 소용해야 된다. 꼭 구분해야 돼요. 3번, 4번. 구별의 포인트는 특정인 대상이냐 불특정 대상이냐에 따라 안날이 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이게 판례로 제시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밑에 판례, 중요한 판례네. 1번. 첫째 줄 잘 봐. 안날부터 90일 넘어서 행정심판 청구했대. 그지? 첫째, 안날부터 90일 넘어서 행정심판 청구했어. 행정심판도 안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거든. 그럼 무슨 재결해야 돼? 각하시켜야지. 그지? 그래서 각하 재결을 받았대. 그지? 그러면 이 사람 각하 재결 받았으니까 재결서 받는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지금 행정심판 거치면 재결서 받는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었잖아. 그럼 이 사람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해줘, 안 해줘? 조금 아까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 기간을 넘어서 청구했잖아. 행정심판 청구 요건 못 갖췄지.
행정심판 거친 거야, 안 거친 거야? 안 거친 거야. 응? 그래서 여기 잘 봐. 안날부터 90일을 넘어서 행정심판 청구, 각하. 그러면 행정심판 안 거친 게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뭣도 지난 거지?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기간도 원래 처분이 있으면부터 90일 안에 소송했어야 되는데 90일 지나버린 거야. 행정심판 안 거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소송 제기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 나 재결 받았으니까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했으니까 나 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어떻게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 뭐 시장 그다음에 A한테 어떤 처분, 불이익한 처분. 자, 이 사람 자, 행정심판 꼭 안 거쳐도 되는 거면 자, 경우를 따져봐. 행정심판 필수가 아니다. 이게 이제 행정심판이 필수가 아니라면 필수가 아닌데 행정심판을 거쳐. 그다음에 거치고 그다음에 뭐야? 행정 취소소송. 할 수 있지? 필수가 아니니까 이거 안 하고도 소송 제기해도 되는데 이걸 하고 소송 가도 되고 필수가 아니면 행정심판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바로 소송 가도 되고 그치?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따져? 여기서 원래의 처분이 있은 걸 안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했어야 돼요. 취소해달라고. 90일 이내. 그리고 소송 바로 갈 때도 필수가 아니라면 소송 바로 갈 때도 원래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 가야 돼요. 그죠? 근데 필수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여기서 재결 나왔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거친다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괜히 복잡하게 내가 또 나열했나? 근데 사실 여기 중요 1번. 안날로부터 90일이 넘었어. 그러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응?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였고 당연히 각하되는 것이고 행정심판 안 거친 거와 마찬가지니까 거치지 않고 소송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니까 원래의 처분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소송 기간도 지났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취소할 때 지켜야 될 제소 기간을 지킨 거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하 판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행정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서 상대방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대. 그러니까 이건 뭐 옛날 그 옛날 법일 때 얘기인데 하여튼 그냥 상대방이 이거는 행정심판 청구를 안 하고도 소송 가도 되는데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줘가지고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했대. 근데 행정심판 청구가 잘못된 건 아니고 거쳤다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면 된다 이거예요. 응?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판례를 잘 보면 셋째 줄 밑줄 봐봐.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아 적법하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었던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처기 법령상 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데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안내된 바에 따라 신뢰를 해서 부적법한 심판 청구를 거치느라 본래 소송 기간 내에 취소를 제기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요 굵은 글씨 문제는 원래 행정심판 청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잘못 알려줘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근데 이 행정심판 청구는 셋째 줄에 뭐야?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랬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아는 90일이 안 지났다는 얘기야. 원래의 처분이 있었던 것도 90일이 지나지 않았어.
그래서 불가증력이 안 생겼어. 그래서 적법하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만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응?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가서 셋째 줄 이미 제소 기간이 지났대. 90일이 지났대. 자, 여기서 봐. 이미 제소 기간이 지남, 이미 소송할 수 있는 기간 지나.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다른 말로 보면 90일 지났어? 그럼 이 사람 행정심판도 청구 못 하는 거고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못 내는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행정청이 잘못 알려줬어. 행정심판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줬어. 이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어. 당연히 무슨 재결이 나와? 기간 지났다. 각하 재결 나왔어. 그래가지고 재결을 받았으니까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니까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냈지만 그거 허용할 수 없대. 응? 그래서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증력이 발생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제소기간이 지나서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불복 청구,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는데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이미 다 지났음에도 뭐야? 하여튼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야 된 건 아니다. 이건 애초부터 90일이 지나서 이 사람 취소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야. 어? 행정청이 뭐 잘못 알려줬고 소송기간 놓친 거 아니잖아.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각하된 재결서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재결서 송달받은 때로부터 소송기간 계산이 되는 게 아니다. 응? 이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해요. 그게 시험의 중요 포인트야. 어디서 출발해? 이미 90일이 지난 상태. 응? 그러면 취소 심판도 취소 소송도 다 못하게 된 상황에서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으면 잘못 알려줬다 해도 그래서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당연히 각하하는 재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소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90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송 제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꼭 중요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3번은 건 특별한 건 없고 넘어가고요. 4번도 크게 4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쌍거리 2번 보세요. 자, 이튿날로부터는 몇 년이야? 이튿날로부터는 1년. 가로치고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다면 재결이 이튿날로부터는 1년. 우리 행정심판할 때 했지만 처분 등이 있으면 알았다면 무조건 안날로부터 50일. 몰랐다면 이튿날로부터 1년.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얼마였죠? 안날은 똑같이 90일인데 이튿날로부터는 행정심판은 180일이네였어요. 그죠? 소송은 좀 더 길어. 1년. 이튿날로부터 1년. 행정심판 거쳤다면 재결이 이튿날로부터 1년. 응?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먼저 지나면 끝. 그지? 응. 그래서 법조문 다시 한번 읽어보자. 동그라미 1번.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행정심판 거치는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다. 다만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 정당한 사유 여부는 법원이 이제 알아서 판정해 주겠죠. 신청하면 주장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 그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이 그 1년의 기간 넘었어도 정당한 사유 있는지를 살펴서 소송을 제기를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이거는 불변 기간은 아닙니다. 응? 90일짜리만 불변 기간. 1항 중심. 그다음에 2항. 이튿날은 언제를 가리킨다고? 이튿날은
효력이 발생한다. 응? 점서가 도달하여 상대방한테 효력이 발생한다. 응? 효력 발생한 날.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지나도 있은 날로부터 1년 지나도 소송제기 허용한다 그래 있잖아. 정당한 사유란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외울 건 없고요. 개별적 사안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1년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이 사회 통념상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유를 말한다 등등.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 당연히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 네, 읽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다는 사정을 곧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상대방한테만 통보해 주게 돼 있지 이해관계 있는 3자한테는 통보해 주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이거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응?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 자, 시장이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을 내주면 상대방한테는 문서로 다 당신이 신청한 공장 건축 허가 내준다 하고 허가 문서 당연히 보내줘 A한테. 근데 문제는 이 A에 대한 공장 건축 허가 때문에 자기들의 환경상 불이익을 입는 인근 주민 같은 제3자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장이 이거 A한테 공장 건축 허가 내줬다는 걸 통보를 안 해줘요. 통보해 주도록 돼 있지 않아요. 의무 없어요. 그러면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A에 대한 공장 건축 허가가 나왔다는 걸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모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안 날부터 90일보다 있은 날부터 1년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A가 공장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한 11개월 동안 뭔가 착수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장 건축 허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모르고 있어요. 인근 주민들. 그러다가 11개월이 지난 한 달 남겨놓고 막 이렇게 땅 파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인근 주민들이 그지? 뭐야 하다가 어떻게 돼? 뒤늦게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알잖아. 안 날로부터 90일 남았지만 그때 가서 알았다면 근데 있은 날로부터 따지면 또 어떻게 돼?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아서 한 달만 지나면 끝이야. 그죠? 그럼 어영부영하다 한 달 지나서 있은 날로부터 1년 지나버렸어. 그러면 이게 먼저 지나네. 안 날부터 90일보다 있은 날부터 1년이 먼저 지날 수 있죠. 그럼 소송 기간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기 힘들다. 이해관계에 있는 3자는. 응?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입장에 있는 자는 행정처분이 있다는 걸 곧바로 알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말하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는 거야. 우리 법원이 법 규정을 적용을.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해당한다고 보고 1년이 지나도 있은 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소제기를 허용하는 편입니다. 다만 어찌됐든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해야 되는 건 똑같고 합니다. 자, 판례 1번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판례 1번.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됐대. 그때는 소송을 못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다가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 위반으로 결정나서 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자 여기 객관적으로는 어느 날부터 그 소송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해놨던 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있은 날로부터 1년 이거 적용받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안 날과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된다. 여기 알아두고요.
2번은 별거 없고 3번도 별로 없어. 3번 읽어보면 요새 나올 때가 됐다. 그 시군구청장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 땅값 결정 나올 때가 됐는데, 자 자기 개별 시군구청장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결정이 나왔는데 그 이의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대? 법에 보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고, 응? 그다음 뭐야? 두 번째 줄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다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의 신청도 하고 행정심판도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다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 하나만 하고 소송 갈 수도 있고, 행정심판 하나만 하고 소송 갈 수도 있고, 앞에 두 단계 이의 신청 행정심판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소송 갈 수도 있고, 이건 다 선택사항으로 맡겨질 때. 그런데 법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내 땅 시군구청장이 내 땅값 잘못 결정했다 불복하는 자는 어떻게 행정심판 안 하고 바로 승소할 수도 있는데, 행정심판을 거치고 갔다면 대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뭐 별것도 없어요. 자, 4번 판례가 중요합니다. 4번 판례. 자, 굵은 글씨. 재조사 결정에 따른, 줄여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해야 되는 기간,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대? 응? 후속 처분의 통지 받은 날부터 기간 계산 시작해야 된다. 응? 자,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뭐냐면 이거 앞에 이제 설명을 쭉 써놓긴 했는데,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이 A한테 세금을 부과했어. 이게 원래 과세처분을 내렸어. 그래서 이 A가 뭐 했대? 여기 A 읽어보면 그 뭐 이의 신청 뭐 이런 거 했대. 그래갖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뭐가 나왔대? 그래서 재조사 결정이 나왔대. 재조사 결정. 상급기관에 의해서인가 뭐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거야. 이 재조사 결정의 뜻은 뭐겠어? 야, 세무서장 네가 세금 부과한 거 잘못됐으니 다시 조사해서 다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신청을 해서 A가 이긴 거야. 그지? 그럼 A 입장에서는 봐봐. 재조사에 다시 결정하라 그랬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A는 이제 제대로 된 결정을 다시 내보내겠지 하고 기다리지. 기다려 봤다가 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후속 처분이란 말 나오죠, 여기서. 세무서장이 이제 이 취지에 따라 다시 후속 처분을 내보낼 거란 말이야. 이거 받아보고 후속 처분이 마음에 들면 소송 안 가고, 후속 처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면 다시 소송 가겠지. 그러니까 이 상대방 A 입장에서 뭐까지 기다려봤다가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사 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다려봤다가 후속 처분이 후지게 나오면, 그치? 요때부터 소송할 생각을 하니까 요때부터 소송기간 따지게 된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따지면 안 된다. 재조사 결정이 있을 때부터 소송기간을 계산하면 안 되고, 응?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한 후속 처분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후속 처분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핵심 재조사 결정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여기 그건 키워드예요. 이거 틀리게 만들면 재조사 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러면 틀리는 거고. 응? 그거 유의할 것. 자, 5번은 뭐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 신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을 했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이 나왔어. 그치?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원래의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새로운 거부 처분한 건 아니다. 응? 그러면 소송 기간은 원래의 거부 처분이 있을 때부터 기간을 계산을 따져야지. 응?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을 때부터 따지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거 얘기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 무효 등 확인 소송할 때는 아까 공부한
처분이 있은 걸 안 날부터 90일 이내 아니면 몰랐다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이거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무효동 확인 소송할 때는. 자, 오른쪽에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소송 제기간 없습니다. 1번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소송 기간 제한이 없어요. 제소 기간 제한이 없어.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무효였다는 걸 선언해달라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취소소송으로 제기하는 거니까 취소송 요건 갖춰야 된다. 취소송 요건에는 행정심판 거치게 돼 있으면 거쳐야 되고 소송기간 적용받으니까 그지? 그래서 1, 2번 다 중요. 자, 부작위법 확인 소송 특히 잘 나온다 요새.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소송기간 적용이 있나요 없나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알고 있어야 돼. 동그라미 1번 우리 행정소송법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는 취소의 제소기간을 소송기간이 준용된다고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규정의 이 태도를 보면 취소소송에 대해서 쫙 규정해놓고 취소소송에 관해서 정해놓은 규정들 무효동 확인 소송에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되 어떤 거 몇몇까지는 적용 안 한다.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목 달고 앞에 취소에 관한 규정들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적용하되 뭐뭐는 적용한다. 이렇게 간단히 써놨어요. 응? 어쨌든 자 행정소송법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준용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읽었듯이 자 취소 소송의 소송 기간 어떻게 돼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법 규정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그지? 몰랐다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 다 뭐가 전제가 되고 있어? 처분 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 처분 등. 부작위는 처분이야?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부작위야. 그러니 취소의 제소기간은 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행해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 야, 이 행정소송법 규정 중 이상하다.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도 취소기간, 제소기간 그대로 준용한다고? 근데 이건 취소의 제소기간 규정은 처분 등이 있다는 걸 전제로 정해놓은 건데, 이건 좀 해봐야 돼. 이거 법. 동그라미 1번, 2번 나눠놨어. 판결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기하다. 행정심판 거치면 뭐가 나와? 재결. 그럼 여기요. 그러면 처분 등에서 이 등이 재결이니까 재결이 있게 되니까 그때는 행정심판 거쳐서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네.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거 적용받는 거예요. 행정심판 거치냐? 행정심판 거치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제소기간 적용을 받는다고. 근데 행정심판 안 거치면 재결이 없잖아. 그러면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다는 전제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작위를 대상으로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1, 2번 매우 중요. 행정심판을 거치냐 거치지 않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기냐에 따라서 제소기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우 중시해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알아보기가 똑같은 내용이니까, 응? 그거는 넣어두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소송행위의 추안이라 그랬지? 추안은 뭐야? 추가하고 보완하는 걸 줄여서 추안이라 그러지. 추가보다는 추는 나중에, 추후에 이런 말 있지? 추후에 보완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제기할 당시에는 요건 구비가 좀 안 됐지만 나중에 보완하는 거 있지? 요걸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그래서 추후 나중에 보완하는 거 한번 뭐라고 돼 있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 해외에서 소송행위를 나중에 보완 재심 청구에서는 법에 정해진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송 제기하는 그 소제기 기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이건 해외에서 소송할 때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기간을
원래 법이 정한 기간을 좀 늘려 잡아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지. 이런 기간이 있다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행정소송법 8조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에 따르면 두 번째 줄 법원은 아까 90일짜리 불변 기간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좀 추가적인 기간을 줄 수 있다는 거야. 법원이 응?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또 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뭔가 빠뜨렸던 거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응? 그냥 한 번 정도 읽으세요. 딱 한 번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그냥 자주 나오는 거 아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전에 제소기간 공부했어요. 중요한 거는 다 봤어. 제소기간 시험이 잘 나와요. 오늘 공부한 내용들. 그래서 그 오늘 오전에 공부한 게 뭐였어? 소송 대상으로서 재결하고 부작위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그다음에 소송 기간, 제소 기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응? 그러면 밥 먹고 오후에 이제 짤막하게 주제 소의 변경, 그다음에 소제기의 효과, 집행정지. 뭐 그 정도 하고 나면 다 나머지는 다 뭐야? 이제 판결, 심리와 판결 그 끝부분만 남는 거지. 응? 자,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소송이 끝날 수도 있고. 응? 하여튼 오후 시간에 좀 더 해보고 오늘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 먹고 2시 20분.